스포츠 엑스파일의 최동철입니다. 자, 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뭐 우리나라 축구는 아마 야구가 인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뿌리가 깊은 거는 뭐 축구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감독은 뭐 다 아다시피 독일의 그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 3월에 대표팀 감독을 맡고 나서요. 자, 지난 9월 8일과 9월 13일에 그 영국으로 가가지고 웨일즈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두 차례 경기가 있었습니다. 평가전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국제축구연맹이 정하는 A매치 데이예요. 그래서 웨일즈와의 경기 때 우리가 0대0으로 비겼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FIFA 랭킹이 28위고 웨일즈가 35위인데 졸전 끝에 0대0으로 비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13일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결국은 그 우리가 경기를 해서 우리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 뉴캐슬 그 경기장, 그 뉴캐슬이 2021년에 그 이 빈살만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6,500억에 인수한 팀이 뉴캐슬인데 거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 이제 그 뭐 친선 경기죠. 그래서 우리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역시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이 많아요. 우리나라 팀을 전 세계로 말이죠. 런던에서 뉴캐슬까지 한 450km 된다고 그러는데 뭐 채집이 다 사우디 측에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국이지만은 이 뉴캐슬 그 홈구장에서 경기를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우리나라 선수단을 갖다 모두 전 세계로 모시고 가다 채집비를 대줄 정도로 말이죠. 그만큼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1대0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겼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FIFA 랭킹 54위입니다. 우리가 28위인데.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감독은 이탈리아 출신의 유명한 만치니 감독이죠. 만치니 감독은 연봉이 360억입니다. 360억. 우리나라의 그 클린스만 감독은 뭐 약 20억 내외를 받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이 9월 달에 있었던 그 A매치 두 차례의 친선 경기에서는 1승 1무.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 3월에 국가대표 감독이 된 이후에 6경기를 해서 1승 3무 2패입니다. 그러니까 5경기, 6경기째 이제 첫 승을 거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92년부터 국가대표 전임제하고 난 이후에 제일 나쁜 성적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클린스만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을 맡을 때 언론에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분입니다만은 지금 사는 데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미국에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헤르타 베르린 감독 맡을 때도 결국은 해외에서 있어가지고 결국은 뭐 몇 개월 하지 않고 그다음에 감독을 그만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언론의 그 시각이 그렇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그리고 국가대표 28, 25명을 선발할 때도 미국에서 결국은 선발했단 말이에요. 물론 차두리 선수가 이제 그 코치로 이제 도와주긴 합니다만, 그러나 감독이 국내에 들어와서 선수 선발하고 결국은 대표 선수 명단을 발표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하니까 국내 축구 팬들은 아직까지도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때 히딩크 감독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히딩크 감독은 어떻습니까? 히딩크 감독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히딩크 가면은 축구 감독하면 히딩크 감독을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클린스만 감독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클린스만 감독이 영국에서 그 두 차례 경기 끝나고 나서 사실 유럽에 머무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국내 그 언론의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두 차례 뭐 K리그를 봤다고 그래요. 자, 내년 1월 달에 그 카타르에서 아시안컵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1승 3무 2패. 득점은 5골에 실점은 6골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1골이에요. 가장 성적이 나빠요. 그럼 반면에 일본 어떠냐?
일본은 그 모리야스 감독이 맡고 있는데요. 모리야스 감독은 말이죠. 6경기에 4승 1무 1패입니다. 4승 1무 1패. 예? 랭킹은 뭐 우리보다 높죠. 그런데 득점이 24골에 우리는 득점이 5골밖에 안 되는데 일본이 25골에 실점이 8골밖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 팬들이 이걸 알고 나서 크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언론도 따고 눈치를 보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크린스만 감독이 그 유럽에 몰면서 그 유럽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태극 전사들을 보려다가 결국은 들어와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기자회견도 좀 하고 그다음에 K리그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본 크린스만 감독이 이렇게 하다가 과연 카타르에서 열렸던 내년 1월 달에 있을 아시안컵 축구 대회를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성견이 아팠을 경우에 2026년 그 북중미 월드컵까지 이제 감독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때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음 달 10월 달에 10월 13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튀니지와 그 친선 경기를 갖게 되어 있어요. 10월 달에 또 국제축구연맹 FIFA가 정하는 A매치 대회입니다. 튀니지가 31위. 축구협회에서도 지면은 더욱더 크린스만 감독에 대한 그 비난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10월 17일 날 두 번째 수원 월드컵 경기에서 열리는 상대팀은 베트남으로 이렇게 정했네요. 물론 그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이 가가지고 많이 이 수준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FIFA 랭킹이 95위입니다. 우리가 28위고. 그 베트남 정도는 사실 이게 우리 전력에 얼마나 득이 되겠어요. 아마 축구협회가 아마 계산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크린스만 감독 앞으로 내년 1월 달에 있을 아시안컵을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크린스만 감독에 대한 이 축구 팬들의 관심이 아주 싸늘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비해서는 너무 차이가 나요. 모리야스 감독이 4승 1무 1패 득점이 24골 실점 8골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득점이 말이죠. 5골에 말이에요. 실점 6골 오히려 실점이 더 많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축구 참 제가 보기에는 정말 크린스만 감독이 그 히딩크 감독이 어떻게 해서 2002년에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일으켰는지 이것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내일 시간에는 항저우 아시아 경기 대회가 23일부터 19번째 그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자, 원래는 작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리게 돼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가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난 5년 전에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아 경기 대회 때 일본한테 24년 만에 2위 자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일본을 제치고 우리가 중국에 의해서 2위 자리는 올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일 이 시간에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단장으로 가는 최윤 대한럭비협회 회장이고요. 남자 배구팀의 구단주도 해요. 그래서 내일은 최윤 항저우 아시안 게임 단장. 근데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거기에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군부위원장도요. 지난번 러시아에 가서 푸틴 대통령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관심 있는 그 아시안 게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